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과 쭉 연결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파트 부분, 부품 설계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었죠. 그게 트로트봇 다리에 들어가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8mm짜리 이렇게 막대 형태로 된 파트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었고요. 설계 중이었고 그 안에 4mm짜리로 선을 그으면서 끝났습니다. 그 연결되는 수업으로 또 이제 설계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쭉 4mm 선을 편안하게 쭉 그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mm로 구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원을 잘 안 나오게 되면 좀 진하게 다시 그려야 되고요. 이렇게 된 부분에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반씩 8mm의 선을 하나 긋고 4mm의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여기서부터 해보죠. 우선 이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그러면은 우리 그냥 10으로 정합시다. 여기 샤프 10이 묻어가지고요. 10으로 고정을 하고요. 1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선을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런 게 되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뭐 선을 긋고 뭐 이렇게 중간에 긋고 이런 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바로 진행이 그러니까 처음에만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한번 해보면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스케치하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리고 막 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능숙하게 되고요. 이 부분 여기 이제 트로트봇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부분들도 이 파트만 다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조립하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작업을 많이 해놓고 그거를 이제 또 조립하는 과정, 몸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르지 말고 우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 이제 버니어 칼리퍼스 이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둔 것이 지금 이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 이제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치수의 선을 그을 수가 있고 또 선을 그어야지 이 지금 컴파스로 이제 원도 그리고 그거대로 또 이제 잘라낼 거잖아요. 이거를 파트를 만들 건데 치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교하게 이쁘게 만들어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우리 이제 그 실습실에서 만나서 직접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직접 이제 그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또 더 쉬운 것들만 남았죠. 여기 도면 보시면은 다 이제는 어렵지 않은 것들이죠. 여기서 20 이거 일직선이잖아요. 뭐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 이거는 안 만들고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0인데 이거는 일단 동그란 게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만 우선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두 개니까 네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하면 되겠다. 20하고 60을 우선 만들자라고 이제 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10에서 20이 여기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30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맞죠? 30으로 맞고, 여기가 20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그어주고, 또 20에서 20 갖고 20에서 60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30이니까 60 더 가면 90이 되겠죠. 정확하게 맞는지 보세요. 자, 정확하게 90으로 맞추고요. 여기서 끝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옆부분 이 부분이 잘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 20하고 60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스케치를 여러 번 하고 나면은 이 한꺼번에 만약에 이걸 바로바로 연결해서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더 그려놓고 여기다 하나를 더 그리면 똑같이 그리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톱날로 이렇게 잘라내는 순간 여기가 약 1mm 씩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톱날이 들어가서 자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직선으로 이 끝에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 쓴 다음에 다시 일직선으로 그어서 다시 스케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다시 한번 그러면은 90짜리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더 이렇게 나갔을 때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더 그려놓고 여기다 하나를 더 그리면 똑같이 그리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톱날로 이렇게 잘라내는 순간 여기가 약 1mm 약 1mm씩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톱날이 들어가서 자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직선으로 이 끝에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 쓴 다음에 다시 일직선으로 그어서 다시 스케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다시 한번 그러면은 90짜리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더 이렇게 나갔을 때 몇이 있을까요? 100이라고
보죠. 100mm. 일단 100mm에서 맞죠? 100mm에서 선을 하나 그어 놓고요. 100에서 이게 90이니까요. 190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190으로 선 하나 그으면 되겠죠? 190으로 선을 그은다. 이 스크라이버 게이지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약 150짜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20짜리다, 200짜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한꺼번에 그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조각 잘라내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원을 이제 하나씩 그려 나가면 됩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 부분을 콕 찍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고요. 요 부분 확인해 주시고 또 요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 바깥쪽이겠죠. 원을 일단 그려 놓으시는 게 더 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선생님들은 이거 바닥에다가 놓고 그리시면 돼요. 제가 이 지금 카메라가 중간에 있어서 이제 손으로 들고 보면서 그리느냐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바닥에다 놓고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여기도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센터에다 맞추고요. 그리고 꼭 눌러주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됐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콤파스로 원을 그릴 적에는 항상 이 중간 그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크로스 되는 부분을 꼭 이렇게 눌러서 포인트를 눌러서 잡아주면은 훨씬 이제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여기도 하나를 더 그려야 되겠죠. 여기 파트 나중에 이제 구멍 뚫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부분 하나 완성됐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 이 부분도 여기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완성해야 될 게 우리가 여기 80짜리도 하나 있고요. 여기에
110짜리, 여긴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0짜리는 여기서 한번 이 부분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 그려놨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110짜리를 또 그린다라고 하면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는지 확인하고요. 이게 120이다. 여기가 120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왜 자꾸 이렇게 그 멀어진 부분을 측정하게 되냐면 이 부분이 만약에 조각조각 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죠? 여기 부분을 그냥 한쪽만 측정해서 척척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조각조각 뭐 150이면 150으로 조각이 나 있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만 이렇게 측정해서 그 길이를 재서 자르면 되는데 이걸 우선은 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12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10짜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0이니까 230으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이 스크라이버 게이지 자체가 230으로 벌어지지가 않죠. 지금 이거는 되긴 되네요. 지금 요게 오버되면서 20, 20, 23, 10인데 230까지 또 이렇게 벌어질 수는 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나눠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 선을 이렇게 걷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110이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미심쩍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때요? 치수가 잘 나왔나요? 110 110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10으로 잘 맞춰졌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원에 다시 이 치수를 콕 찍어서 원을 그려주면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치수 찍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콕 눌러줘야 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원으로 나왔고요. 한쪽은 나왔고요. 한쪽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10이었다. 그러면 요 크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이 자로 맞춰도 되고요. 기존 크기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기존 크기를 확인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꼭 찍어주고요. 한 바퀴 돌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나중에 그리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글씨를 치수를 다 써주면 되겠죠. 아, 그러면은 우리 요 부분, 이 제일 길었던 부분에는 이게 110이다 라고 하면은 11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 110이다 이렇게 써주면 110짜리가 된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80과 20이었죠. 그러면은 여기도 80, 여기는 20, 그죠? 80, 20 이렇게 되고요. 이 위에는요. 위에 좀 기억이 안 나면 도면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 여기죠. 30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것도 30, 30, 그쵸? 30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에 몇이었을까요? 도면을 보면은 90과 60, 20이네요. 여기는 긴 게, 길었던 게 이제 90이 되는 거고요. 90, 여기는 60, 20이 되는 거죠. 60, 20. 물론 이거를 뭐 적어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나중에 이게 이제 파트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설계하는 부분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 파트가 지금 메커니즘에 들어가는 요 파트를 하나에 대한 거를 구성을 이제 스케치를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자꾸 이제 능숙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이렇게 길게 잘라놓고 하는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잘라놓을 수가 없죠. 여기가 이제 걸리니까요. 자를 수가 없어서 이보다 더 크게 이렇게 잘라놓고 나중에 이렇게 오려내는 형식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설계를 한 부재를 가지고 장비 앞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장비 앞에서 이제 쭉 길게 이제 잘라내는 부분, 직선으로 잘라내는 부분, 그리고 또 파트를 스크롤스로 가공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설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처음에는 잘 익숙지가 않아서 콤파스로 원 그리거나 이런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익숙해지면은 빨리빨리 이제 설계가 될 거고요. 또 이게 다리 하나만 만드는 트로트봇은 최소한 이제 다리가 4개, 뭐 8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다리 한 부속품을 만드는데 또 이런 설계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빠르게 설계를 진행하고요. 또 이 파트를 이제는 가공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오려내야 되는 거예요. 종이를 가위로 오려듯이 나무를 스크롤소로 이렇게 이쁘게 이제 오려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일정 크기로 이제 뭐 잘라준다든지 뭐 이런 공정으로 지금 넘어가는 중입니다. 한번 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설계가 된 이 부재를 가지고 이게 잘라야 되겠죠. 잘라내야 되는데 이 잘라는 장비들이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소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스크롤 밴드소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직선인 부분을 일자로 잘라내기 위한 도구인데요. 여기는 이 왼쪽 스위치가 있어서요. 이 왼쪽 스위치는 LED 이 불빛을 이제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위쪽에 초록색 버튼이 일단 ON이고요. 빨간색 버튼이 OFF 버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도 일반 장비와 마찬가지로 이 집진 호스로 연결되어 있고요. 집진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집진이 되고 물론 집진기와 동시에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원을 켰을 적에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집진기와 함께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 밴드소는 말 그대로 그 톱날이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밴드소의 장점은 뭐 직선으로 깨끗하게 자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곡선으로 일부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일반 스크롤소와 같이 도넛 모양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 부분은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루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톱날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르지는 못하는 거죠. 그 바깥면은 자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스크롤소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이 조기대라고 하는데요. 이 각도 이게 눈금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판이 움직여서 나중에 이 부재를 놓고 밀었을 적에 이렇게 똑바로 방향으로 쭉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민다라고 하면은 똑바로 민다고 해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고 이렇게 쭉 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거 풀러서 좀 이거 움직이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이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와서 조이고.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딱 일치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확대해서 보시면요. 자, 저 톱날하고 이게 지금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왔다라고 했을 때 이 핸들을 고정시키는 순간 이 톱날이 이 조기대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확하게 저 날과 잘렸을 적에 날과 일치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8mm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체크를 8mm 했죠. 그럼 8mm 이만큼 톱날이 정확하게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톱날이 미세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 있기 때문에 그 톱날이 잘리는 면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똑바로 잘랐을 적에 그 실제로 우리가 선을 걷잖아요. 여기에 선을 거는 선이 이 선을 거놨죠. 4mm, 8mm 선을 거놨는데 8mm 선이 이 반으로 갈린다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딱 자를 수 있게 그렇게 이 톱날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 이렇게 몇 번을 다시 확인하고요. 자, 확대해서 볼까요? 자, 다시 확인합니다. 정확하게 잘렸을 적에 이렇게 잘리면 선이 조금 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계속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기계로 맞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씩 움직여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잘 준비를 하고요. 전원을 넣어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전원을 살짝 뒤로 해주고요. 전원을 넣어줍니다. 이 부재는 이쪽으로는 이렇게 밀어주고요. 뒤쪽에서는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천천히 밀어줍니다. 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것을 스크롤 밴드소 장비를 이용해서 직선으로 깨끗하게 잘라내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똑같은 장비를 이렇게 앞에 다가서면은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일단 배웠고요. 이게 일직선으로 잘 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상 장비를 사용할 적에는 안전하게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